네, 지난 시간에 우리 함수의 극한, 그 다음에 연속 여기까지 했어요. 그치? 오늘은 미분계수, 도함수, 그 다음에 도함수의 활용 1까지. 1이라고 하면 뒤에 나와 있겠지만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1, 2, 3 이렇게 세 개로 나눠놨는데 1은 접선의 방정식, 2는 극대극소, 그 다음 3은 속도 가속도 이렇게 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 세민아? 정신 차려. 자, 그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됐죠? 자, 평균 변화율부터 좀 볼게요. 먼저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평균적으로 변화하는 정도를 본 거예요. 평균적으로 변화하는 정도를 본다. 그러면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갈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 근데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4시간 걸렸다. 그럼 평균적으로 몇 킬로미터로 간 거예요? 시간당? 100km로 간 거겠지. 1시간에 100km를 가서 4시간을 가면 400km를 갈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처음 딱 출발할 때부터 100km로 달려서 그대로 가가지고 4시간 동안 100km로 계속 달려요? 그러진 않아요. 그지? 그럼 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시작점과 끝점만 딱 정해놓고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양 끝이 평균적으로 얼만큼 변했냐,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 그래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든지 간에, 자,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있는 A라는 점에서 시작해서 여기 있는 B점까지 X좌표가 A에서 시작해서 B까지 움직이는 동안에 평균적으로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려면 다른 거는 필요 없고 요 점의 위치와 요 점의 위치만 확인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이때 우리가 요 점의 위치는 A, F, A라고 하고 요 점의 위치는 B, F, B라고 이렇게 둬보자. 됐니?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뜻해요. 기울기가 다른 말로 변화율입니다. 그럼 기울기가 크단 얘기는 변화율이 그만큼 크단 얘기고, 변화율이 크단 얘기는 변화가 심하다라는 소리예요. 변화율이 작단 얘기는 변화가 작단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라고 해서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뜻하는 거고, 그때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냐? B- A분의 FB 마이너스 FA 이런 형태로 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 X가 A에서 B까지 움직일 때 또는 A에서 B까지 이동할 때 뭐 별의별 말을 다 써요. 근데 어쨌든 A에서 시작해서 B에서 끝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때 평균 변화율 fx의 평균 변화율은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면 B-A분의 FB
마이너스 FA다. 요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요 식을 보면 어떤 이야기냐. A, FA와 그 다음 얘를 좀 지울게요. 그 다음에 B, F, B 두 점 사이의 기울기다. 요거를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됐어요? 거기 보면 막 되게 복잡한 식이 하나 있어요.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단순히 B 마이너스 A를 델타 X라고 본 거예요. 변화한 양 자체를 델타 X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B 마이너스 A가 델타 A면 B 마이너스 A가 델타 X라고 하면 B는 A 플러스 델타 X라고 해서 갖다 대입을 한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식이 나옵니다. 델타 X라는 말은 언제 또 쓰이냐면 적분할 때 또 쓰여요. 그리고 미분할 때도 쓰이겠지만 지금 보면 알겠지만 요거는 X 값의 변화량이라는 뜻이에요. X 값이 변화한 정도. 이해돼요? 그래서 델타 X, 델타 Y, 델타 FX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델타라는 말 자체가 변화한 정도를 나타낸다 라는 소리예요.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 델타는 뜻이 그렇다는 게 아니야. 이 단어의 뜻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수학에선 델타를 그렇게 변화량이라고 해석하는 기호로 쓰는 거예요. 기호로. 알겠죠? 델타는 그리스 문자의 이름입니다. 그냥 문자 이름이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델타 X, 델타 Y 이렇게 쓰면 X의 변화량, Y의 변화량 이렇게 돼서 기울기를 쓸 때 주로 많이 나타내더라. 됐죠? 자, 평균 변화율은 요게 다예요. 자, 이제 여기서 뭘 이야기를 하냐면 미분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미분 계수라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 변화율을 봤어요. 방금. 그치?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을 봤는데 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지나가는데 나는 그러면 순간적인 이 순간 매 순간마다 요런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고 싶은 거야. 다시 말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어떤 때는 신호에 걸려서 멈추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고속도로가 뻥 뚫려서 150으로 달리기도 해. 물론 150으로 달릴 수 있는 도로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아무튼 빨리 달려. 과속을 하더라도 그런 경우도 있을 거란 얘기야. 빨리 달릴 수도 있고 좀 천천히 달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어느 순간에는 얘가 얼만큼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고 싶은 거야.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순간에 X가 A일 순간에 그 바로 다음 정말 그 찰나의 시기 그 찰나 동안에 얼만큼 변하는지를 보려고 해. 그러면 B를 여기 있던 B를 점점 가까이 붙여요. 어디까지 붙여? A 바로 옆에까지 갖다 붙여. 내 말 이해됩니까? A까지 갖다 붙이는데 간격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간격보다 훨씬 가깝게 붙입니다. 됐어요? 가깝게 붙인다? 근데 간격이 0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지했을 때 0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갖다 붙여요.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뭐냐면 리미트예요. 리미트. 극한 여태까지 배웠죠. 그 리미트를 활용해서 최대한 가까이 붙이면 얘는 두 점이지만 마치 한 점처럼 보이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때 나오는 그 두 점, 실제로는 두 점인 그 둘 사이의 기울기를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극한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b가 a로 향할 때 b-a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요걸 잘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b가 a에 가까워져요. 그럼 분모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겠지. b가 a랑 거의 같은 숫자랑 다름이 없잖아. 그죠? 그럼 분모는 0으로 갈 거고 분자도 마찬가지. b가 거의 a로 가. a에 가까이 가요. 한없이 가까이 가요. 그럼 얘가 연속된 함수라면 결국에는 이 극한값도 어디로 향해? fa를 향해요. 그럼 결국에 분자도 마찬가지. 0으로 간다는 얘기야. 그럼 이걸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전개해놓고 인수분해해서 b-a를 약분을 해야 돼요. 약분해놓고 나오는 값을 구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게 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A에서 요 순간의 변화율이라고 해요. 그걸 다른 말로 미분계수라는 말을 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미분이라는 말은 미자는 미세하다라고 하는 미세할 미자를 쓰고 분자는 나눌 분자예요. 그 말은 미세하게 나눴을 때 그 개수. 개수라고 하면 그냥 변화율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거예요. 미세하게 나눈 그 두 점 사이의 변화율을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분계수라는 말을 쓰고 이 순간의 변화율이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분계수를 다른 말로 순간 변화율이라는 말도 씁니다. 왜? 미세하게 나눈 게 순간인 거고 계수라는 말은 변화율이라는 말이니까. 그럼 이 변화율이라는 말은 뭐야? 기울기야. 기울기. 결국에는 실제로는 두 점이지만 얘를 한 점처럼 봐야 돼. 왜? 극한을 썼으니까. 그럼 요 한 점에서의 기울기야. 이 두 점이지만 얘네들을 이렇게 이어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이렇게 생긴 스쳐 지나가는 애가 나올 거란 얘기예요. 이해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접선이라고 불러요. 접선. 그치? 접선. 그럼 이때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접선이랑 똑같이 겹치겠다. 그래서 얘를 또 다른 말로 접선의 기울기라고도 합니다. 이해됐어요? 거기 뒤에 창문 다 열어놓은 거지? 목소리 조금만 낮출게요. 얘를 접선의 기울기라고 해서 미분계수라는 말과 순간변화율, 접선의 기울기는 다 같은 걸 뜻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다르지 않습니다. 승민아? 정신 차리시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에서 나왔을 때 접선의 기울기 구해라? 그럼 미분계수 구하면 돼요. 순간변화율 구해라? 미분계수 구하면 돼요. 미분계수 구해라? 접선의 기울기 구하면 돼요. 어차피 구하는 건 똑같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자, 이때 우리가 보통 극한을 쓰면 b라는 문자 대신에 뭘 많이 써요? x를 많이 쓰지. 그래서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분계수를 구할 때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는 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라고 이렇게 씁니다. a에서 fx에 는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이게 미분계수에 대한 정의예요. 정의. 그럼
그럼 얘가 2점인데, 그러면 생각해보면 가까워질수록 미분계수가 바뀌는 거 아닌가? 그럼 얘도 계속 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치? 자, 지구는 어때요? 둥글지. 동그래요. 근데 우리가 원이라고 하면 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애가 있어요. 자, 둘레가 있어요. 둘레. 이 둘레는 계속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돼요? 그럼 지구도 마찬가지. 곡선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지. 근데 실제로 바닥이 곡선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느끼기엔 그걸 못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지구가 직사각형 모양일 거다라고 예상을 했던 거야. 무슨 말이냐? 얘를 확대를 하고 확대를 하고 확대를 하면 이 둘이 결국에는 뭐랑 같은 애가 나오는 거야? 직선 위에 있는 점하고 같은 애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얘가 변하지 않고 같아지는 애가 나올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걔를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또 뭐가 나오냐면 오른쪽에서부터 가까워질 수도 있고 왼쪽에서부터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그치? 문제가 되는 건 어떤 거냐면 그냥 이렇게 곡선이 아니에요. 이런 곡선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애가 있는데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보려고 했어. 그럼 여기서 이 점만 지나면 돼. 그럼 그 점만 지나는 게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어차피 한 점에서 지나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접선이라고 부를 거면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건 안 돼. 그런다고 해서 얘네는 뚫고 지나가는 건 아니야. 얘도 마찬가지. 뚫고 지나가는 건 아니야. 그 중에 어떤 거야? 라고 했을 때 몰라요. 그치? 자, 간단하게 x가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면 기울기는 얘가 될 거야. 맞아요? x가 왼쪽에서 가까워지면 기울기는 얘가 될 거야. 맞아요? 그럼 둘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둘이 다릅니다.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거랑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게 둘이 기울기가 달라요. 그럼 이걸 하나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우극한으로 만들어지네. 얘를 우미분계수라고 불러요. 얘를 우미분계수. 됐죠?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왼쪽에서 올 때 미안한데 지금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니? 고무 타는 냄새가 나는데? 뭐 타니? 이쪽 어디서 나는데? 와씨. 저 아답터가 오래돼서 그런가 봐요. 저기서 타는 냄새가 확 나네. 저 마이크 연결선이 아답터 다 녹았어. 어우씨, 큰일 날 뻔했네. 네, 무튼 저걸 우미분계수라고 하고 얘는 왼쪽에서 오는 애기 때문에 좌미분계수 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미분계수가 있다 라는 말은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같을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좋아요. 요거 가지고 이따가 또 나올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 표현하는 거, 저 미분계수를 표현하는데 저렇게 한 가지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식을 조금 바꾸는 것 뿐이에요. 어차피 다 같은 말입니다. 식을 살짝 바꾸는 건데, 저 냄새 되게 심하네. 얘는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이때 x-a라는 애를 델타 x라고 이렇게 해보자. 자, 이러면 x가 a로 갈 때 델타 x는 0으로 가요. 맞습니까? 그래서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분모는 델타 x, 분자는 잘 보세요. x-a가 델타 x니까 a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a 플러스 델타 x가 돼요. x 값이. 이해됩니까? 다시 a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x는 a 플러스 델타 x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됐니? 저기는 x 대신에 갖다 대입하면 a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fa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때 델타 x를 h라고 치환을 해요. 이렇게 h라고 바꿔놓으면 문자로만 바꾼 거야. 그래서 문자가 어떻게 바뀌냐?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나타낸 걸 우리가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a 대신에 3 들어가면 3에서의 미분계수, 5가 들어가면 5에서의 미분계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 텐데 대부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얘를 갖고 식을 조금 변형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뭘 볼 거냐면 h분의 f a 플러스 ph 마이너스 fa 이게 뭐냐면 a는 똑같이 있는데 이 뒤에 더해진 h가 앞에 개수가 1이 아니라 다른 애가 붙어 있어. 그럴 때 어떻게 구해야 되냐 이거예요. 자, 이때는 얘랑 똑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항상 안에랑 다르면 바깥에 있는 애를 맞춰줍니다. 왜 바깥에 있는 걸 맞추냐면 안에 걸 변형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여기랑 똑같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 그 정의가 만들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저게 2배가 되고 3배가 되면 이 극한에 대해서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잖아. 간격이 1배냐 2배냐 3배냐 다를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똑같이 맞춰줘야 돼서 분모 분자에 똑같이 p를 곱합니다. 여기다 p 곱하고 여기 분자에도 p를 곱해요. 그러면 얘가 이제 x는 a에서의 미분계수가 된 거야. 그래서 pH를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h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자, 이거를 이제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이제 다른 말로 부를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f'a라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 계속 쓰기 힘드니까. 이해돼요? 계속 쓰기 힘드니까 그냥 저렇게 표시를 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 p 곱하기 f'a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해됐습니까? 네, 요런 형태로 만들어서 계산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PH 마이너스 F A 플러스 QH 됐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결과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그럼 P 마이너스 Q F 프라임 A 이렇게 써요. 예를 들어서 P가 3이고 Q가 마이너스 2야. P가 3이고 얘가 마이너스 2면 5 곱하기 F 프라임 A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됐죠? 자, 왜 이렇게 되는지 잠깐 볼게요. 얘는 형태가 내가 알고 있는 미분계수의 정의랑 달라요. 그럼 똑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냄새 많이 나니? 좀 심하게 나긴 해. 난 제일 앞에 있어서 제일 많이 나요. 조금만 참자.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저거 뺐으니까 좀 덜 할 거야. H가 0으로 갈 때, 좀 길어요. 혹시 카메라 화면에 여기까지 보이니? 보여요? 네. H가 0으로 갈 때, F, A 플러스 H, PH, 마이너스 F, A 플러스 QH. 여기다가, FA를 한 번 더하고, FA를 한 번 빼요. 한 번 더하고 뺐으니까 이 숫자에는 변함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변함은 없어요. 그래서, 자, 부호가 다른 애들끼리 묶습니다. 여기 플러스니까 얘는 마이너스하고 묶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여기 있는 플러스랑 같이 세트로 묶어서 계산을 할 거야. 그럼 먼저 마이너스부터 갖다 쓰게 되면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p h 마이너스 f a. 자, 그 다음 얘네들은 마이너스로 묶어내요.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마이너스의 h분의 이렇게 나오겠지. 그걸 따로 씁니다. 따로 쓰게 되면 마이너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q h 어디 갔어? 네, h 마이너스 f a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 뭐였냐면 P 곱하기 F 프라임 A였고 얘는 뭐였냐면 Q 곱하기 F 프라임 A예요. 그치? 그래서 F 프라임 A로 묶으면 요렇게 나온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이거 말고도 유형별로 풀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 말고도 또 있는데 그거는 문제에서 등장을 하면 그때 보는 걸로 할게요. 알겠죠? 네. 그냥 짚어? 아니야. 너무 많아. 자, 이거 좀 지우고. 다 지워도 되겠지? 이거 아직도 지금 그런가? 얘 아직도 뜨거워. 아내가 엄청 열을 많이 받았나봐요. 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도함수라는 게 나옵니다. 도함수라는 건 말 그대로 함수예요. 함수. 알겠죠? 저 함수인데 함수는 모름지기 정의역이 있을 거고 그에 따른 치역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뭐 원래 공역인데 그냥 치역이라고 쓸게요. 됐죠? 그럼 이때 정의역으로 사용되는 애가 뭐고 치역으로 사용되는 애가 뭐냐 이거야.
정의역으로 사용되는 애는 fx를 정의역으로 씁니다. 그냥 저 식 자체를 그냥 fx를 통째로 정의역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얘는 변화가 되면 어떻게 변화가 되냐? f'x 이렇게 변화가 돼요. 그럼 봐봐. 얘는 요거 하나에 대해서 f'x라는 애가 하나가 딱 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돼요? 물론 fx가 아닌 애가 계산을 통해서 했을 때 얘가 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도 얘는 함수기는 하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 개가 동시에 하나를 향해서 화살표가 가더라도 함수는 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함수라는 말을 쓴 거예요. 자, 그러면 fx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f'x가 되냐?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어? 프라임 붙인 건 미분계수라고 했었지. 그럼 쉽게 얘기해서 x에서의 미분계수예요. 그럼 아까 미분계수의 정의에 a 대신에 뭘 갖다 쓰기만 하면 돼? x만 갖다 쓰기만 하면 돼요. 이 x라는 정의역에서 y라는 치역으로 변하는 과정은 리미트 x가 x된다.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요렇게 생긴 걸 f'x라고 부르고 계산은 이걸 통해서 하더라. 이해됐습니까? 저 fx가 있을 때 요 식의 f 대신에 갖다가 그 식을 대입해서 쓰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fx라는 애가 3x 아니야 너무 커. 그냥 간단한 걸로 합시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이해됐어요? 요거의 f'x를 구해볼 거야. 그럼 리미트 x가 x네 자꾸 왜? h인데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를 쓰래요. 그럼 얘 식을 이제 대입해보면 x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h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될 거야. 마이너스 fx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이제 전개를 합시다. 얘는 x 제곱 플러스 2xh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h 이렇게 돼서 2x랑 2x가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제곱 사라질 거야. 그럼 정리를 잠깐 해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2xh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2h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h가 약분이 됩니다. h 하나씩 약분을 해요. 그럼 나오는 애가 뭐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2x 플러스 h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결론 요거 극한값 계산하면 2x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도함수라는 건 요 구조를 뜻하는 거고 이때 우리가 얘를 요렇게 바꿨다 라는 말을 쟤를 미분했다 라는 표현으로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모든 과정이 다 요렇게 해서 계산하면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근데 계산이 너무 많지. 그래서 그걸 줄인 게 뭐냐면 미분법이에요.
미분법. 됐니? 자. 이 과정을 거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야. x의 n제곱이라는 애는 미분법, 요 미분계수 방법대로 갖다 넣고 계산을 해보면 n 곱하기 x의 n-1승 요렇게 바뀌어요. 됐어요? x라는 애는 1이 됩니다. cx라는 애는 c가 되고요. 그 다음 상수인 c를 갖다 쓰면 0이 돼요. 이게 미분법이에요. 아마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이거는 몰랐을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되는데 설명해봐.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왜 못하냐면 선생님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나라에 계신 선생님들 중 한 90% 이상은 제가 왜 저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줘요. 해줍니다. 교육과정에도 있고 학교에서도 해줘요. 근데 여러분이 잘 모른다라는 이유는 얘만 외워서 그래요. 얘만 외워서. 얘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얘가 됐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간단한 게 더 관심 있지. 그래서 선생님은 처음부터 로피탈을 안 가르쳐줘요. 로피탈을 가르쳐줄 때는 언제 가르쳐주냐? 저걸로 다 만들 수 있을 때. 그걸로 해결하는 게 가능한 사람일 때 그때 로피탈을 알려줘요. 로피탈이라는 건 굉장히 극한값이나 미분할 때나 되게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공식 중에 하나인데 그 공식은 사실상 교육과정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고등학생이나 재수생, 수험생한테는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도 알려주는 이유는 빨리빨리 하라고. 계산을.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그 계산을 알려주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앞의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외워야 효과가 있어요. 뒤에 가면 그냥 단순히 미분만으로는 안 되는 애들이 있어. 그럼 이걸 갖다 써야 된다는 소린데 이걸 갖다 쓸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러고서 뭐라고 얘기를 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되는지 생각이 안 나요. 정작 배운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고. 이게 중요해 보여요? 딱 봐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 저건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한 거지 개념적으로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개념적으로는. 왜 여기 있는 n이 앞으로 내려오고 지수는 하나를 뺐어요? 그냥 외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볼게요. 얘가 왜 이런 과정이 됐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그 과정을 보면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h분의 x의 n제곱이 x의 n제곱이 결국에는 요거예요. 이제 fx. 그러면 x 플러스 h라고 하면 x 플러스 h의 n제곱 마이너스 x의 n제곱 이렇게 돼요. 자, 미적분 손 들어보세요. 난 미적분 선택했다. 내리시고. 그럼 미적분 배운 사람 중에 확통은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럼 이해가 조금 안 될 수도 있어요. 참고하세요. 요렇게만 생각을 해봅시다. 얘를 이항 정리를 통해서 전개를 할 거예요. 이항 정리. 기억나요? 확통에서 배우지. 이항 정리를 통해서 전개를 해보면 x의 n제곱 플러스 nc 1에 x의 n-1승 곱하기 h 이렇게 갑니다. h의 제곱 나오고 세제곱 나오고 네제곱 나오고 이렇게 돼요. 이건 뭔 뜻인지 알 거예요. 그치? 잘 모르겠다는 사람 있어요?
설명해줄까? 어차피 확통에 가면 설명을 듣겠지만 나는 이거를 했었나? 기억이 안 나네. 무튼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이건 뭐냐면 n개의 괄호 중에서 하나만 h가 나오고 나머지 괄호는 전부 다 x가 나오는 가지수예요. 그래서 그 n개의 괄호 중에 h가 나올 한 개를 고르고 차수는 요렇게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뒤로 넘어갈수록 h는 하나씩 늘리는 거고 x는 하나씩 줄이는 과정이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이렇게 전개된다라는 건 알았어. 그럼 x의 n제곱은 얘랑 같이 없어질 거예요. 선생님 말 이해돼요? 그렇게 되면 h가 0으로 갈 때 원래는 이렇게도 설명하고 얘를 인수분해하는 과정이 있거나 해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그냥 원래 인수분해가 다른 데에서 알려주면 아마 이렇게 알려줄 거예요. a 곱하기 b의 a의 n-2승 b a의 n-3승 b의 제곱 a 곱하기 b의 n-2승 플러스 b의 요렇게 되는 인수분해가 있어요. 요렇게 되는 인수분해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배우진 않잖아. 그치? 그래서 다른 데서 설명을 하더라도 자 인수분해가 요렇게 되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x 플러스 h에서 x를 빼줍니다. 그럼 얘가 h가 나오지? 여기 있는 b들은 다 h예요.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저렇게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얘가 조금 더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자 NC1이라는 건 고1 때 배웠어요. 그치? 얼마야? n이야. n 곱하기 x의 n-1승 곱하기 h 플러스 그 다음 NC2의 두 번째 것까지만 쓸게요. n-2승 곱하기 h제곱 요렇게 가요. 마지막에 h의 n제곱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래 놓고 여기서 h로 약분을 할 거예요. 그럼 얘는 완전히 사라지는데 이 뒤부터는 h가 그대로 남아있죠. 그치? 그러고서 h를 0으로 싹 보내버리면 나머지가 다 지워집니다. 다 0이 돼버려요. 요 끝에까지 다 0이 돼서 없어지고 남는 게 누구야? 제일 앞에 얘만 남게 돼요. 그래서 결국 계산하고 나면 n 곱하기 x의 n-1승 하고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결국은 얘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얘가 만들어진 거야. 그걸 공식으로 써서 나타낸 거기 때문에 그걸 외우면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 자, 그럼 얘를 표현하는 걸 잠깐만 볼게요. f'x라는 애는 표현할 때 f'x dx분의 dfx d라고 쓰는 건 아까 우리 델타 x는 두 점이 명확할 때 극한을 안 썼을 때 델타 x를 쓰고 저 dx라는 건 두 점이 가까울 때 극한의 개념을 쓰게 되면 d를 써요. 델타를 안 쓰고. 그래서 결론은 그 미세한 정도의 x값의 변화량이고 그 미세한 정도의 y값의 변화량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걔가 이게 되는 거고 그게 미분계수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 fx라는 애는 또 다른 말로 우리가 y라고도 하지. 그래서 dx분의 dy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결론은 다 같은 애들이에요. 다 같은 애들이고 자 그러면
이제 미분법의 성질을 좀 볼 거예요. 미분법의 성질. dx분의 d 해놓고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두 함수를 더하거나 뺐을 때 얘네는 따로따로 계산이 가능하다. 요렇게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 네, 일단 더하기 빼기만 되고, 자, 들어보세요. 네, 일단 나머지는 뒤에 가서 설명해 줄게요. 그거 정지 좀 해줄래? 화면. 땡큐. 자, 요렇게 돼 있는 거 따로따로 계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dx분의 d 해놓고 상수가 곱해져 있다. 그러면 이 상수는 앞으로 빼서 나중에 곱해도 돼요. dx분의 d fx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수는 미분하면 0이 되더라.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 썼던 식 있죠? 여기가 그냥 c-c이기 때문에 얘는 0으로 가는 거고 위에는 그냥 c잖아. c 빼기 c잖아요. 그냥 0이에요. 그럼 얘가 아무리 0에 가까워도 0을 이기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냥 0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런 과정을 통해서 미분법 미분한해를 계산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아까 뭐라 그랬냐면 미분계수가 존재하려면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치? 그럼 우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이렇게 생긴 도함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미분을 하기 위해서는 좌극한, 우극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요거에 대한 좌극한과 요거에 대한 우극한이 같아야 존재한다. 그래야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미분 가능성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미분 가능성. 일단 기본적으로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생긴 건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아지긴 하는데 얘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함수값에서 이미 차이가 나죠. 그치? 극한값이 달라요. 극한값이 다르다는 얘기는 여기에 함수값이 있으면 요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보려고 해. 근데 얘가 fx고 fa고 요게 좌극한 얘가 우극한 좌극한에서 함수값 뺀 거랑 우극한에서 함수값 뺀 거랑 둘 다 0이 아니죠. 둘 다 0이 아니에요. 분모만 0으로 갑니다. 저렇게 식을 썼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분자가 0이 아닌 애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식 자체가 성립을 안 하지. 그래서 일단 얘가 불연속인 경우에는 식 자체가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x는 a에서 fx가 미분 가능이다 라는 말은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돼. 첫 번째, x는 a에서 연속이다. 두 번째, x는 a에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다. 이 말은 바꿔 얘기를 하면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 라고도 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때 미분이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두 가지를 확인을 해요. 연속인 것과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네, 나머지는 문제를 보면서 좀 볼게요. 54페이지에 1번 볼게요. 자, 이를 보면 함수 fx에 대하여 얘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쟤를 구하여라.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1 뭐야? 1에서의 미분계수잖아. 그쵸? 그래서 원래는 숫자를 대입합니다. 미분법을 배우기 전에는 숫자를 대입해서 미분계수를 직접 구해야 돼요. 그래서 x-1분의 2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여기다가 1 대입하면 1 나와요.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얘를 계산해보면 x-1분의 인수분해 2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분할 거 약분하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여기도 마찬가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에다 1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3 나와요.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이거를 요 과정을 거치는 걸 아까 봤잖아. 미분법으로 할 수 있다며. 맞아요? 그러면 미분법으로 f'x를 구해보면 4x 마이너스 1이에요. 더하기 빼긴 따로따로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요거 따로 요거 따로 2는 나중에 그럼 x제곱을 미분하면 2x가 되는 거고 거기에 2가 곱해져서 4x 나왔고 x라는 애 미분하면 1이 나오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 놓고 x에다가 1 대입해 f'1이라는 걸 구할 거야. 그 말은 x 대신에 1 대입하면 3 나오더라.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이해됐어요? 일부러 이렇게 복잡하게 푸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식에 대해서 조금 잘 이해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자, fx에 대해서 a에서 a 플러스 1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7이다. 평균 변화율은 공식이나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구해야 돼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 D점에서 앞에 점을 빼요. a 플러스 1에서 a를 빼고 f a 플러스 1 마이너스 f1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2 곱하기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a 플러스 1 플러스 5 빼기 2a의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5 분모는 1 이렇게 나옵니다. a 플러스 1에서 a를 뺐으니까 됐니? 자, 정신 차리고 이현아 뒤에 있는 애 좀 깨워줄래? 자, 얘를 정리해보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고 요거 전개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 이렇게만 돼요.
5는 이렇게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a제곱, 여기 있는 2a제곱 없어질 거고. 네, 3a, 마이너스 3a 없어질 거고. 정리를 해보면 2 곱하기 2, 4a, 플러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나옵니다. 됐어요? a에서 a 플러스 1까지 평균 변화율이 요거야. 됐지? 얘가 얼마가 돼요? 7이래요. 이해됐어요? 요게 7이야. 그러면 a는 2. 자, 얘가 뭐냐 이거예요. 그럼 얘는 여기 앞에 2가 있으니까 2 곱하기 f 프라임 a랑 같은 거예요. 요거 이해돼요? 앞에 우리 계산하면서 선생님이 아까 써줬죠? 미분계수 쓸 때. 네. 요게 f 프라임 a니까 얘는 2 곱하기 f 프라임 2가 되는 거고, 아까 배운 대로 해봅시다. 쟤를 미분하면 f 프라임 x는 4x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상수는 없어질 거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얼마 남아요? 5가 나올 거고 5, 2, 10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F1이 FA이면 맨 첫 번째 F1 어디 F1이야? 아니죠. FA 플러스 1 마이너스 FA잖아요. 저게 미안. 여기 1이 아니라 A예요. 뒤에 식은 A를 써놓고 앞엔 또 1이라고 써놨네.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몇 페이지야? 55. 자, 57페이지는 좀 어려워요. 재작년 수능 때 나왔던 문제인데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패스를 하고 58페이지에 1번 볼게요. 자, 원래 59페이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일단 얘부터 볼게요. 자, 이래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다 구해야 되지만 좌미분계수를 구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좌미분계수를 구하면 여기 있는 식이 들어갑니다. 1에서의 좌미분계수. 특이점을 봐야지. 나머진 다 연속이고 다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얘가 물어본 건 뭐냐면 1에서의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에서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1에서 보는데 1에서의 좌미분계수를 보면 얘가 식이 들어갈 거고 1에서 우미분계수를 보면 요 식이 들어갈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좌미분계수는 뭘로 계산하냐? 요거 미분한 거 2ax. 우미분계수는 요거 미분한 거 2 곱하기 x-2 요걸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두 가지를 썼어요. 미분이 가능하려면 연속이어야 되고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거 보자. 연속이래요. 여기 1 대입하고 여기 1 대입하면 똑같대. 그럼 A는 B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좌미분계수라는 건 여기에 1 들어갔을 때고 우미분계수는 여기에 1 들어갔을 때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다 1 대입하면 2A, 그 다음 여기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마이너스 2더라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 59페이지는 앞에 이제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요걸 뜻하는 건데, 자, 4에서 1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과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대. 접선의 기울기라는 게 뭐였어요? 미분계수랑 같은 말이라고 했었지. 그럼 K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다 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갖다 넣어보면 4 마이너스
지우고 해야지. 자, 1에서 4까지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4-1분의 F4 마이너스 F1이니까 갖다 숫자를 넣어보면 3분의 여기다 4 집어넣으면 64 마이너스 12가 나오고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되겠네요. F1이 마이너스 2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18 하고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요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요거에서의 미분계수, x는 k에서의 미분계수, f 프라임 k 이렇게 나올 거고 그게 18하고 똑같더라 라고 해서 자 미분에서 k를 집어넣어 볼 건데 f 프라임 x라는 애가 3x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다 k 대입하면 3k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요게 18이래요. 얘가 18이야. 그럼 얘가 21이 될 거고 k의 제곱은 7 나오고 k가 어디 갔어? 양수라고 했으니까 루트 7 이렇게 나와야죠. 됐습니까?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뭐 더 쓰고 있어요? 자, 열심히 받아 적는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풀이는 쓰지 마세요. 안 써도 됩니다. 만약에 필요하면 팁만 써놓으세요. 팁만. 이거 풀이 다 써서 다시 안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할 때 자리 가서 이제 자습하면서 복습을 할 때 얘를 다시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풀었는지만 체크를 해놓고 필요하면 팁만 써놓으세요. 풀이할 때 필요한 팁. 내가 생각 못할 것 같은 팁만 갖다 써놓고 안 돼, 이건 혼자 해도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건 그냥 이걸 풀어줬어 라는 표시만 해놓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수학 시간에 필기는 선생님이 칠판에 이렇게 개념을 썼는데 그게 여기에 안 써 있을 때 그럴 때만 몇 가지 더 끄적끄적 적어 놓는 거고 그 외에는 필기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네. 자, 이렇게 보면 얘가 5래요. 그러면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건 뭐냐면 F1하고 G1하고 같다. 요것과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다항함수라서 연속이에요. 그래서 극한값이나 함수값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1로 가는 극한값이 결국엔 F1이 되는 거고 걔네 둘이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gx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뭘 할 거냐면 f1을 한 번 더 하고 뺄 건데 f1하고 g1하고 똑같다 그랬지? 맞아요? f1하고 g1하고 똑같아. 그러면 g1을 한 번 더 하고 f1을 한 번 빼요. 그래 놓고 f는 f끼리 g는 g끼리 일부러 부호가 반대인 걸로 선택을 한 거예요. 갖다 묶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f1 요거랑 빼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gx-g1이랑 요렇게 등장을 해서 결국에는 f'1 빼기 g'1 요게 되는 거고 이 값이 얼마라고? 5라고 요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요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서는 마찬가지
F1이 G2라고 똑같다 그랬지? 그치? 그럼 F1 하나, G1 하나 더한 거라고 생각하면 얘는 F1 더하기 G1이라고 이렇게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F1이 두 개니까 하나는 G1로 바꿔준 거야. 그래서 얘를 갖다 쓰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순서만 조금 바꿀게요. fx 마이너스 f1 더하기 gx 마이너스 g1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g1 이렇게 돼서 제가 나온 거예요. 그럼 얘는 보면 요렇게 묶으면 f'1 요렇게 묶으면 g'1 둘이 더하니까 f'1 더하기 g'1이 얼마다? 7이다. 요거하고 이제 연립을 합니다. 얘네들이 연립해보면 f'1은 2 곱하기 둘이 더해요. 2 곱하기 f'1은 2가 되는 거고 f'1은 1이다. 이해됐어요? 미안, 12지. 그래서 얘는 6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G'1은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얘를 풀어볼 거야. 요걸 갖고 A 곱하기 B를 구할 건데, 일단 고칠 수 있는 거 다 고쳐봅시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a 얘를 잘 살펴보면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a는 f1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얘가 F1이야. 그럼 요게 F1이니까 요 식 자체는 뭘로 바뀌는 거야? F'1이 되는 거야. 그럼 식을 좀 바꿔봅시다. F'1은 B 곱하기 G1인데 F'1이 아까 얼마나 그랬어? 6이라 그랬어요. 얘는 6이야. 요렇게 되는 거고 그럼 B는 G1분의 6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좀 생깁니다. 어디 갔어? 아, 여기구나. F1은 A고 G1 관련한 건 B예요. 근데 F1하고 G1하고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기서 하나를 바꿔봐요. F1하고 G1이 같으니까 얘를 F1분의 6이라고 해보자. A하고 B 있는데 얘네들 역수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쵸? 내가 찾으려고 하는 건 둘의 곱이에요. 그냥 이대로 곱해야지. F1 몰라요. 못 구합니다. 얼마가 되든 상관이 없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그냥 갖다 곱하면 6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사실 걱정했던 건 얘 때문이었어요. 요 문제가 좀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해서. 네.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약간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상 요것만 좀 하면 나머지는 다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적이라는 얘기는 자주 등장하고 뭐 그냥 이렇게 늘상 이렇게 푼다가 되는 거예요. 큰 변화가 있거나 엄청난 응용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 도함수 활용이에요. 어이씨, 큰일 났네. 시간 내에 다 못하면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할게요. 일단 하긴 합니다. 내용 설명까지는 할 수 있겠지? 자,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먼저 접선이라는 걸 한번 보자.
접선에 대한 정의를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접선에 대한 정의. 이거는 그림상의 정의예요. 그림상. 눈으로 직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만나면 여기 한 점에서 만나죠. 그지? 물론 저 위에 가면 더 만나겠지만 일단 여기만 보자는 거야.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요렇게 지나도 여기 한 점에서 만나요. 그치? 근데 우리가 얘는 뭐라고 불러요? 모른다 치자. 얘는 뭐라고 불러요? 접선이라고 불러요. 직관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눈으로 보고. 그러면 접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얘를 떠올려야지 쟤를 떠올리면 안 돼요. 이건 교차하는 선이지. 그래서 이걸 교선이라고 불러요. 배웠습니다. 여러분 배워요. 배우는데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뭐 상관없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애는 우리가 접선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긴 애들을 접선이라고 하고, 왜 직관적으로 보라고 하냐면 실제로 접선이라는 거 나중에 증명을 합니다. 접선이 어떤 건지 정의를 내려놓고 그걸 증명을 해요. 근데 그거는 대학 수학에서요. 여기서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직관적으로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요렇게 생긴 애들 있으면 접선이라고 해요. 선생님, 여기 지나가면 얘 교선이잖아요. 그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접점이 있고 접하는 애가 있으면 걔를 접선이라고 그냥 부릅니다. 알겠죠? 그럼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결국엔 얘도 도형의 방정식인 거예요. 도형의 방정식. 자, 우리가 접선이라고 하면 직선을 얘기합니다. 직선. 그럼 곡선끼리 접하는 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하나의 곡선이 뭐 이렇게 생겼다. 여기서 얘도 스쳐 지나가. 그럼 이것도 접선이잖아. 그쵸? 직관적으로 보면 그래요. 직관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우리가 접선이라고 하는 건 직선의 한정에서만 접선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럴 때는 뭐라고 하냐면 그냥 접한다 라고 써요. 접한다. 이해돼요? 우리가 X축이 X축이 된다. 그래프가 어디에 접해요? X축에 접한다 라고 쓰지. X축이 이렇게 이 곡선이 X축에 접선이다 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물론 X축은 곡선의 접선인 게 맞습니다. X축이라고 하면 얘도 직선이잖아. 그지? 그래서 항상 이 접선이라는 건 접하는 직선을 뜻한다 라고 알아두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저 접선을 구할 건데 제가 직선이라고 했어요. 그치? 접하는 직선인데 우리가 이 직선을 구할 때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나는 한 점이 필요해요. 두 번째, 기울기가 또 필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한 가지의 직선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 때 필요한 건 뭐냐면 한 점은 접점이라고 해서 접하는 지점을 뜻해요. 됐어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기울기는 이 직선의 기울기일 거 아니야?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합니다. 이해됐어요? 자, y는 fx 위의 점 a,
FA의 접선. 이 말은 뭐냐면 A, FA를 지나는데 그 점만 지나는 직선, 접선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프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내가 A고 이 점의 좌표는 A, FA가 되는 거고 이 점을 지나는 접선, 이렇게 생긴 접선, 얘를 뜻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럼 두 가지 접점. 첫 번째 접점 A, FA가 돼요. 그 다음 접선의 기울기. 당연하게도 F'A. A에서의 미분계수를 뜻합니다. 자, 한 점이 주어졌고 기울기가 주어졌어.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돼요. 자,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억나요? 설명해 줄까? 필요한 사람. 없으면 넘어가요. 필요하면 설명해 주고. 길지 않으니까 설명해 줄게요. 한 점 x1, y1 주어지고 기울기 m이라고 할 때 y는 기울기 곱하기 x-x1 더하기 y1 이것만 기억해도 접선의 방정식은 얼추 풉니다. 됐어요? 이렇게 나타내요. 기울기 주어지면 앞에 기울기 붙이고 x좌표, y좌표 각각 빼주면 돼요. x에서 빼주고 y에서 빼주면 됩니다. 근데 얘는 플러스잖아요. y에서 뺀 거 이항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걸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 만들어 보면 y는 기울기 x에서 x좌표 빼주고 y에서 y좌표 빼주면 요렇게 나온다. 이해됐습니까? 요거 잘 기억하세요. 네, 접선이라고 하면 무조건 요 식이 등장을 합니다. 접선의 방정식으로 뭔가 문제를 풀 때는 저 식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네, 등장을 해요. 자, 그랬을 때 이런 경우는 접점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사용을 해요.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점이 안 주어진다라는 건 뭐냐면 접선이래. 이런 곡선 밖의 한 점에서 접선을 만들 때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그었을 때 접선을 하나 구해봐. 직선이 여러 개가 나올 거예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접선은 원래 얘가 지금 3차식이잖아. 그쵸? 3차식이면 보편적으로 3개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 2개만 그려볼게요. 눈에 띄는 거. 요렇게 생긴 거. 여기를 지날 때 하나의 접선이에요. 그 다음 여기 요 밑에 부분을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 또 하나가 나옵니다. 나머지 하나는 어디서 나오냐? 얘가 한참 내려갔을 때 그 저 밑에 있는 점하고 싹 접할 때. 이해돼요? 요렇게만 나와요. 이렇게 3가지가 나오는데 그냥 눈에 띄는 거예요. 2가지만 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그럼 그 3가지를 어떻게 구할 거냐 하는 거야. 됐습니까? 자, 이걸 만드는 방법은 첫 번째, 접점을 설정을 하나 합니다. 접점을 설정한다는 건 문자로 그냥 표현해 놔라 이거예요.
접점을 하나 설정을 하면 그냥 t, ft. 선생님 전 a가 좋아요. 그럼 a라고 써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문자가 뭔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됐지? 두 번째. 그럼 이거에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도 하나 설정이 돼요. f 프라임 t.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식 세우기. 뭐냐? y는 f 프라임 t x 마이너스 t 플러스 ft. 네 번째, 처음에 주어진 식, 요 한 점. 식이 아니라 좌표. 저 한 점을 편하게 a, b라고 해봅시다. 대입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x랑 y 대신에 a, b를 대입하는 거예요. a-t. 이해됐습니까? a, b가 a하고 b가 숫자로 주어질 거예요. 1,3, 0,2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선생님 말 이해돼요? 그렇게 주어지면 결국엔 얘가 t에 관한 방정식이 등장을 해요. 이해됐죠? 그때 만족하는 t의 값이 접점의 x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가 짜라락 하고 나오겠지. t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접선이 각각 다른 애들이 나올 겁니다. 선생님 말 이해돼요? 그래서 곡선 밖에서 긋는다라고 하면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얘예요. 요게 시작이기 때문에 얘로부터 시작해서 접점 설정했으니까 그때 접선의 기울기는 t로 표현이 가능하고 식은 t에 관한 식으로 쭉 나열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대입해서 찾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자,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렇게 있고 이 밖에 한 점 0,3이라고 할까? 0,1이라고 하자.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 볼 겁니다. 됐어요? 접점을 설정하라 그랬지? 그러면 t, ft라고 해서 y는 요걸 하기 전에 fx를 구해봐야지. 프라임 x를 2x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지? 그럼 기울기가 2t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x 마이너스 t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5 이렇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0,1에서의 접선이라며. 그치? 0,1 갖다 넣어요. x가 0이고 y가 1이야. 그러면 1은 이걸로 하자. 1은 마이너스 t 곱하면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5. 그럼 얘네들은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5. 이거 좌변으로 이항하면 얘가 1이니까 t제곱은 4, t는 2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하나는 2고 하나는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뭐가? 접점의 x좌표가. 그래서 t에다 2를 넣었을 때 여기다 2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식이 하나 나올 거고 여기 있는 t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식이 또 하나 있을 거예요. 접선 그렇게 두 가지가 나오더라.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곡선 밖에서 하나 그을 때는 이렇게 찾을 수 있다. 됐죠?
네. 자, 롤의 정리랑 평균값의 정리를 볼 건데 내용만 볼게요. 롤의 정리. 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정리를 합니다. 자, 거기에 보면 롤의 정리가 쭉 정의가 돼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닫힌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에서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할 때 열린 구간이 아니라 가능하고 FA랑 FB가 같다. 됐어요?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F'C가 0이 되게 만드는 C가 A에서부터 B 구간에 열린 구간 A에서부터 B 사이에 반드시 하나, 적어도 하나, 뭐야? 하나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 C라는 애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A랑 B가 같은 지점에 있어요. 여기서 시작해서 미분이 가능하되 그런 부드러운 곡선 또는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지? 얘네 둘이 곡선이나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됐습니까? F'C가 0이란 얘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란 얘기야.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만들 때 기울기가 0이면 X 앞에 개수가 0이란 소리지. 바꿔 얘기를 하면 Y는 얼마 이렇게 하고 나와요. 그치? 그거 우리가 다른 말로 상수함수라고 부르고 그래프를 나타내면 X축의 평행한 애가 나옵니다. 됐어요? X축의 평행한 애가 나온다. 접선 중에 평행한 애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생긴 애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됐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걸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저걸 확장해서 생각한 게 평균값의 정리입니다. 자, 롤의 정리가 평균값이라는 말의 정리로 바뀐 이유는 평균값이란 이름으로 바뀐 이유는 뭐냐면 평균 변화율을 갖고 이야기를 해요. 자, 모두 다 동일한 상태에서 얘가 같지 않아요. 요때는 같지 않아도 됩니다. A에서 B까지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합니다. 됐어요? 됐죠? 그랬을 때 얘랑 마찬가지지만 F'C가 미분 계수가 평균값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게 만드는 C가 존재한다. 어디에? A에서부터 B 사이에. 반드시 하나는 존재한다. 라는 거야.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곡선이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얘네 둘이 연결했을 때 생기는 기울기가 있습니다. 그죠? 요 기울기랑 평행한 접선이 있다는 얘기야. 그 사이에 반드시 하나 이상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쯤 비슷한 애 있고 여기 어디쯤에 똑같은 애가 있을 거야. 그래서 얘가 C가 되고 여기가 C가 되면 돼.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쟤는 0이지만 얘는 0이 아니라서 그냥 조금 다르게 나타낸 거고, 그때 평균 변화율하고 같은 애를 쓰기 때문에 평균값의 정리라는 말을 쓴 거예요. 됐습니까? 자, 문제를 좀 볼게요. 이거 한두 문제 풀고 끝날 것 같은데. 어차피 쟤는 문제가 잘 나오진 않는데 내용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서 보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F0은 0인 3차 함수. 최고차항 개수가 1이고 F0은 0이래요. 그러면 fx라는 애를 우리가 설정을 했을 때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야. 자, 여기 a가 써 있으니까 플러스 2차항의 개수는 몰라. 마찬가지 1차항의 개수도 몰라. 근데 상수항 0 집어넣으면 0 나와야 되니까 상수항은 없다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fx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x가 a로 갈 때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는 분모 0으로 가요. 그치?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여기다 a를 집어넣었을 때 0 나와야 되기 때문에 fa는 1이란 얘기고, 1 대신에 fa를 갖다 대입해보면 미분계수다. 맞아요? 그래서 f'a는 3. 마지막에 3이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내가 구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게 좋아요. 자, 여기에서의 접선이 y절편이, 접선의 y절편이 4일 때 f의 값을 나오고 그랬어요. 그냥 fx 찾아라 이 소리예요. 찾아봐. 됐습니까? 휴. 여기다가 a 집어넣으면 1 나오고 미분해서 a 집어넣으면 3 나와. 그러면 a부터 찾아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죠? a, fa라 그랬고, 됐죠? 얘가 1이라고 했어요. 그치? 접선을 찾아봐요. y는 f'a에 x-a에 플러스 fa. 자, 이 중에 놀랍게도 노란 거 어디 갔어? f'a는 3이라고 했었고 fa는 1이라고 했어요. 갖다 바꿉니다. y는 3 곱하기 x-a 플러스 1인 거고, y절편이란 얘기는 x가 0이란 소리예요. 맞습니까? x가 0이야. 그럼 마이너스 3a. 아이씨. 빨간 거. 아니다. 그냥 3a.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얼마 나와야 돼? 4가 나와야 돼. 그래서 a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a 찾았다. 그치? 그럼 이제 갖다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1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p 마이너스 q 얘 값이 1이라는 거고, 미분해야겠다. 미분. f'x는 3x 제곱 플러스 2px 플러스 q 이렇게 되니까 저기다 마이너스 1 갖다 넣으면 3 마이너스 2p 플러스 q는 3. 이거 하나밖에 못 풀어? 큰일 났네. 세 문제를 더 풀어야 되는데 요건 다음 시간에 같이 풀게요. 얘만 마무리할게요.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p, 여기는 플러스 2 더하면 4. 따라서 p는 마이너스 2가 되고, q는 얘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가 된다. 그래서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돼서 1 집어넣으면 개수의 총합 마이너스 5 나와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프린트, 잠깐만. 선생님이 프린트를 못 뽑았어요. 그래서 뽑아서 선생님이 저 교무실에 가면 딱 문에 들어갔을 때 오른쪽에 테이블 이렇게 가운데 있는 거 있잖아. 거기다가 괄호치고 B4라고 써 있는 프린트를 갖다 올려놓을 거예요. 제목 써 있고 B4. 됐죠? 그거 한 분씩 가져가시면 돼요. 점심 먹고 와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정지 버튼 한번 눌러줄래?